안녕하십니까?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부분 분들은 공모주 하면 우리가 성급하게 야, 이거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매수하려 들어가고 청약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반적인 그가 올바른 것일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공모주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까지 많이 당겨오는 그런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광분하고 흥분하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종목이라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있죠. 우리가 1년 후, 3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는 것들을 갖다 가지고 대부분 IPO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보다 예를 들면 높게 평가받고자 하는 것들이 IPO 하는 회사들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보통 보면 말입니다. 그 당시에 평가된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들이 공모가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냉정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모가보단 30% 정도는 낮은 가격에 매수해야지 적정하게 제 값을 주고 매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것들 있죠.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만약 만 원에 상장을 했다고 하면 12,000원, 13,000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효과가들이 벌어지냐면 매수층이 두텁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유하신 게 예를 들면 만 원부터 보유했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는 것들 매수층이 두텁지 않단 말입니다. 또 실적도 바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나오지 않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올라가다 보면 적정하게 예를 들면 주가가 뭐 30%, 40% 이상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대부분 알겠죠. 야, 이 정도면 예를 들면 정말 예를 들면 과대평가된 것이다라는 부분을 알게 될 겁니다. 뭐 업종 평균보다 예를 들어서 뭐 30%로 40% 올라갔다 하면 그럼 대부분 또 매도세가 나오는데 밑에 받쳐주는 층들이 두텁지 않죠. 왜 기관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좀 뭐 우리가 코덱스 200 지수에 편입이 됐다거나 코스닥 50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들이라고 하면 또 MSCI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들이라고 하면 좀 더 튼튼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펀드들이 보통 매수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되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는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런 거에 편입되는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이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3개월 안에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큰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음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저는 3개월이 지난 후 6개월 정도 된 후 시점에 조정을 다 받았는지 그래서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통상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모가 시작된다, IPO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흥분하거나 우리가 또 생각이 또 매몰돼서 이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간 보유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락업이 해제되는 그런 구간들이 정해져 있어 1년 후, 2년 후 그런 것들도 사전에 좀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해제되는 그 순간에 당연히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 그냥 매도량이 당연히 출몰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현재 나오는 매출보다 미래지향적인 매출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IPO 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걸 적정가라고 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기본 조건은 증권거래소에서 조회하는 조건 다 만족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적정 공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말로 과연 그게 적정한 평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 번 더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예를 들면 적정한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거나 확인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것들이 좀 과대평가되어져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접근을 시작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좀 다를 겁니다. 유동성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뭐 골디락스 장세라든지 이렇게 뭐한 2년 전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때요? 웬만한 것도 상장하면 초기에 상장이 가격이 상당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그것도 역시 예를 들면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대부분 조정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정을 받았을까? 그것들은 그만큼 튼튼한 매수량이라든지 보유량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리포트 드린 적이 있지만 윗단이 너무 시기에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층이 두텁지 않은 거죠. 지지층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거에 대한 예상 매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IPO 할 때 나온 예상 매출들도 분기별로 진행이 되고 있었느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겸쳐서 생각해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기대와 예를 들면 미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예를 들면 열광적으로 돈을 퍼붓는데 어찌 보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돈을 쓸데없이 미리미리 낭비하는 일이 아닌가. 거기 또 공모하려고 뭐 10대 1이니 뭐 20대 1이니 이렇게 되면 또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재미 본 사람이 많이 있을까? 뭐 따상이니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정말 좋은 종목들은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20개 상장을 하면 하나, 두 개 이 정도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보다 그럼 승률이 높은 곳이나 저는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팁은 공모 거보다 30%보다 낮아진 그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시점들은 보통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 예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바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했던 매출과 이익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PER이 뭐 15예요, 25예요 이렇게 되면 그것이 과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매출의 모습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조정은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주에 열광할 게 아니라 공모주 뉴스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날로부터 내가 좋은 거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생겼다고 하면 그 후로 조정을 받을 때, 공모가보다 낮게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예를 들면, 장기 투자라든지 또 그 종목에 적정한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장부터 예를 들어 30% 올랐다가 다시 마이너스 50%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나서 정말로 불안해가지고 짜증나서 그 주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상장 조건까지 갖추고 미래 가치가 높으니까 당연히 그런 홍보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가격만큼은 우리가 잘 찾아서 잡아야 된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역시 내가 매수 가격이 적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를 들면 주식을 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모가가 가장 싸다는 오류는 우리가 범하지 말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오늘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